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여태까지 준비했던 거랑 다른 주제를 준비를 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안 그래도 뉴스를 보니까 서울 경기 지역만 3단계 준해서 이제 모이기 이런 거를 되게 강력하게 제한하는 거를 명령이라고 그러나요?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약속이 없었는데, 옛날에는 제가 이제 가정선생님이 저를 되게 예뻐하셨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가정선생님이 집에 가시면서 맨날, 그날 수업에서, 오늘 밥 뭐 해 먹을지 고민이야, 이런 말씀을 늘 하셨는데, 왜 저런 말을 하지? 뭐 밥을 먹는 게 저렇게 고민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엄마가 되고, 그다음에 주말마다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요즘 들어서 더 집에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밥을 뭐를 줘야 될지, 오늘 주말에는 뭘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거 생각하는 게 되게 하나의 숙제가 되고 일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모든 분들이 저 같은 고민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늘 저와 같이 라이브를 해주시는 분들을 보시면 저와 같은 아이들 또래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안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랭커일님, 딸기80님 안녕하세요. 저녁은 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혹시 요번 주말이나 또 아침에 드실 수 있는 메뉴들을 제가 한 2가지 정도 준비를 했어요. 올해 산타는 1월 9일에 온다고 얘기를 들으셨죠? 왜냐하면 25일날 새벽에 오면은 새벽에 도착하고 2주 자가격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산타는 저희 집 앞에 산타가 온 것을 영상을 찍어서 저희 딸들한테 보여준 건데요. 작년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얼굴이 좀 바뀌셨다고 저희 딸이 얘기를 해줘서 금년에는 같은 할아버지가 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이랑 막 하는 걸 듣고 너무 걱정을 하더라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못 오시면 어떡하냐. 근데 다행히 이제 WHO에서 12월 14일 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산타는 코비드-19에 대해서 이미 면역을 가지고 있고, WHO에서 산타와 짧게 커뮤니케이션을 좀 했는데, 산타 본인뿐만이 아니라 아내분, 그러니까 미스 산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분도 아주 건강하고 지금 굉장히 선물을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산타클로스가 영공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 정상들이 검역 조치를 좀 완화할 예정이라고, 그리고 또 협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4일에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잘 오실 수 있을 것 같고, 다행히 요즘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이 돼서 봉쇄를 일부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24일 25일 넘어간 자정을 먼저 맞이하기 때문에 산타는 우리나라를 거쳐서 영국으로 갈 거라서 변종을 산타가 퍼뜨릴 위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삐쭈님 안녕하세요. 식기들이 있고 칼도 있죠. 네, 여기 칼도 있는데요. 오늘은 요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 1년 동안 집에서 조금 만들고, 저희 아이들이 인증샷 찍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더니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여기서 손이 많이 가는 건 이거는 뭐냐면은 월남쌈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월남쌈도 있고, 여기는 돼지고기 양념해서 볶은 것도 있고, 야채들 갖가지랑 여기 쌀국수 해가지고, 아이들 야채를 잘 안 먹고, 되게 저도 야채를 좋아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조금 집에서 좀 번거로운데, 새벽에 오는 많은 배송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준비가 아예 되어져 있는 밀키트도 있고, 또 이제 좋아하시는 것 위주로 이렇게 만드시면 참 좋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계란말이, 제 첫 인생 계란말이인데 이걸로 제가 김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여기 잘 안 보이지만 가운데 치즈도 엄청 많이 넣고 햄도 많이 넣어서
요즘 뭐 피톤 뭐 김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단백질을 주로 넣고 밥을 아주 조금 둘렀던 왕 김밥도 만들었고요. 요건 제가 만든 팬케이크인데요. 갈수록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동그라미랑 곰돌이랑 하트인데 이젠 별이랑 하트, 곰도 이제 귀를 더 크게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수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갑자기 블로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블로그 중에 홍콩에 사시는 분인데 김치님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엔서신데 그분이 정말로 요리를 너무 쉽고 재밌게 잘 이렇게 풀어놓으셔서 거기서 하는 요거는 호박 수프예요. 근데 양송이 수프도 했고 아내 식탁이라는 어플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제 수준에 맞는 초급 이런 뭐 중급 고급 해가지고 요리도 굉장히 레시피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프를 한번 해놓으시고 여러 개를 이렇게 나눠서 담아두시면 뭐 저녁에는 뭐 여기에 빵에 스파게티 해주시든지 아침에는 수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좀 드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스파게티는 제 주특기고요. 요거는 크로아상 생지를 사서 크로아프를 집에서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계란 만드는 동그란 틀 거기다가 이제 제가 계란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해서 저희는 딸만 둘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예쁘게 해줘야지 잘 먹어요. 그리고 이제 또띠아를 사가지고 아이들이랑 집에 있는 온갖 재료들을 올려서 피자도 만들었었고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홍콩 그 김치님의 그 블로그에 있는 함박 스테이크인데 함박 스테이크를 만들 때 돼지고기가 1에 소고기를 2의 비율로 해서 해주시면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양파를 다져가지고 이제 버터에 볶아서 캐러멜라이즈 시켜주는데 그렇게 해서 하니까 더 맛있고 그때는 돼지고기가 조금 부위가 항정살 부위가 조금 남아있어서 그거를 다져서 씹히게 해서 집어넣는데 여태까지 역대급으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삐쭈님 제 요리는 초급 정도가 아니고 정말 비기너입니다. 근데 이렇게 플레이팅과 재료 뭐라 그러죠? 데코레이션에 힘을 줬더니 조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빵 베이킹을 굉장히 오래 했었기 때문에 엄마랑 이렇게 하면서 저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한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베이킹이랑 양식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얼추 흉내는 내는데 한식을 너무너무 못해서 어제는 제가 처음으로 미역국을 끓여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떡을 넣어서 저희 아이들이 오늘 저녁을 먹었는데 저희 두 딸이 이렇게 맛있다고 해줬어요. 그래서 그 참치 액젓을 썼더니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팁들을 저랑 같이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조무선님 요리하기 너무 싫고 저보다 설마 못하시겠어요? 어떤 배달 음식점에서 시켜 먹으면 저는 요즘 이렇게 특정 상호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쿠팡 이츠를 굉장히 좋아해요. 배달의 민족을 굉장히 레이던트 때부터 애용을 했다가 배송이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서 음식을 환불받았던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배송비를 조금 내더라도 쿠팡 이츠를 요즘 주말에 잘 사용하는 편이고 새벽 배송을 통해서 그 전날 아이들에게 저는 주로 이렇게 메뉴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엄마들이 저만큼 걱정이 되실 거예요. 야채 먹이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서구화된 식단에 비해서 야채 섬유질이 굉장히 많은 식단을 먹였을 때 더 건강하고 다양성이 보장된 마이크로바이옴을 갖게 되더라라는 그런 자료들을 봤어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심바이오틱스 이런 거를 먹는 것도 좋지만 실은 어떠한 문헌에서도 반드시 이거를 약처럼 먹여라라는 인디케이션은 없거든요. 특히 건강한 소아한테서는 반드시 약을 먹이세요. 유산균을 반드시 먹여야 됩니다라고 써 있는 건 없고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먹이고 싶으시면 먹이세요라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철 과일과 신선한 야채를 많이 먹여라 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저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2가지 여기서 불을 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자신 있는 건 실은 수프 만들기랑 그 스파게티 만들기인데 불을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불을 안 쓰는 메뉴를 2개를 가지고 왔고 저를 위해서 PD님께서 이렇게 전자레인지도 갖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바나나 시금치 전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실은 저도 먹어보면 그렇게 엄청 맛있어요 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는 요거가 이제 제가 준비한 저희 집 믹서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막 집기들을 챙겼더니 이모님이 좀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가 필요하냐면 되게 간단해요. 자, 시금치 저는 요렇게 한 주먹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시금치가 사이즈가 다르고 포항초를 쓰셔도 되는데 포항초나 시금치 요 종류를 쓰셔서 한 주먹에 들어오는 정도 사이즈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 하나, 그리고 여기 계란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냥 하면 안 된, 너무 요리를 안 하는 티를 내면 안 된다 그래서 앞치마를 빌려주셨어요. 저는 집에서는 앞치마를 잘 안 쓰거든요.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가 잘 나오죠? 네, 그래서 저희 이모님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저희 이모님 같은 경우에는 요 3가지 재료 이외에 감자 전분을 아주 조금 넣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자 전분을 조금 넣으시면 요 재질 느낌이 조금 약간 푸딩보다는 조금 더 전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시고 저랑 같이 근무하시는 저희 내과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면은 거기 안에다가 아몬드 가루 같은 거를 넣으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조금 더 이렇게 뭔가 푹신푹신하고 빵이나 더 전 같은 느낌이 있는 거를 원하시면은 여기에 감자 전분이나 아몬드 가루 이런 걸 넣으시면 좋겠고 제가 요 레시피를 이제 파란탕에다 검색을 해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엄마들이 분유를 타서 조금 넣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하셔서 조금 변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랭커일님 친근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아줌마 티가 좀 나죠? 네, 이제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 이모님께서는 여기 밑에 줄기는 안 쓰고 잎 위주로 쓰신다고 그래요. 아마 이게 줄기가 들어가면 되게 좀 빳빳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를 처음 했을 때는 저희 이모님께서 맨 처음 하실 때는 이제 약한 불에 종이 호일을 올리시고 아주 약하게 전처럼 구우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니까 조금 타고 이제 좀 아침에 조금 바쁘고 시간이 없을 때는 되게 좀 마음이 급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한번 전자레인지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전자레인지 해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저는 잘 안 먹고 저희 애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잘 섞일 수 있게 넣어주시고요. 너무 요리 안 하는 티가 나나요? 저는 칼질을 잘 못해요. 열심히는 하는데, 네. 저희 집에 칼잡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보다 제가 칼질을 어쩔 때는 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주말에는 저만 요리를 한답니다. 저희 남편은 요리를 엄청 잘해요. 기회는 많진 않은데, 일단 하면은 정말 백 선생님처럼 막 슉슉슉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는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해달라고 하면은 팬케이크를 좀 많이 해주고 나머지는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는
차에다 놓더니 조금 잘 익었네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나오면서 이거를 다 준비를 해와서 바나나는 하나 정도를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바나나 양쪽 끝을 먹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 끝은 좀 떼서 준비를 합니다. 잘라주시고요. 잘 갈려야 될 텐데. 조문선님, 저희 남편은 간담체 외과 의사입니다. 네. 삐쭈님, 저 불안하세요? 네. 네. 그 다음에 계란 하나를. 제가 이거 다 아까 여기 와서 씻었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피디님을 이따가 맛보시게 해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믹서에 갈아요. 조금 시끄러우실 것 같아요. 됐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냄새가 되게 맛있어요. 여태까지 했던 방송 중에서 제일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 이 접시도 제가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실제로 이 접시에다 저희 이모님이 해주시거든요. 여기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불로 이렇게 전을 만드시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유나 조금 더 묽게 하시고 싶으시면 그래도 되는데 저는 이 질감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건 PD님 김이상궁은 아니고요. 백 선생님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돌릴 때 이 위에 놓는 거를 원래 제가 오늘 갖고 온다고 깜빡해서 돌려도 되는 랩에다가 씌워서 저희 집에서는 한 3분 정도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막으면 안 되죠? 막아도 돼요? 네. 위에 구멍 안 내도 되나요? 네, 너무 불안하시지 않으시죠? 네. 3분을 저는 한번 일단 해볼게요. 네, 요거는 그 다음에 좀 이따 다시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바나나 시금치전을 만들고 있고요. 아이들이 이 앞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자파가 나오고 제가 이전에 이 전자레인지에 대해서 되게 무서운 얘기를 들었었는데 전자레인지를 처음 발견하게 된 게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그 잠수함에서 이 레이더를 보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대요. 갑자기 죽어서 이 사람을 부검을 했는데 사인이 뭔지 그랬더니 혈관이 뭐 익었다고 그랬나? 그래서 이 전자기 앞에 있는 이 마이크로웨이브가 이제 결국에는 이 분자들을 움직이게 해서 요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우기로는 원래는 음식만 따뜻해지지 용기는 따뜻해지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음식이 따뜻해서 용기까지 따뜻해지는 거다. 이런 원리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개발이 됐다 그래서 다 되고 나서 바로 문을 열지 말고 한 열 정도 세고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자레인지 전자파는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해봐서 한번 전자파 같은 것도 아이들이 요즘 너무 컴퓨터와 아이패드 이런 거에 노출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금치 잎만 해서 이렇게 한 단 정도 잎, 그 다음에 바나나 1개, 계란 1개를 넣고 믹서를 간 다음에 지금 3분째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그때 아나필락시스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필락시스랑 알레르기랑 뭐가 다를까요? 아나필락시스는 알레르기 반응 중에서 굉장히 과민 반응으로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게 오는 급성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중에서 이제 좀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급성으로 오고 굉장히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기관에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것 중에서 메스트셀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세포가 있는데 얘가 갑자기 여러 가지 분비물들을 내보내고 이것들이 순환을 하면서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gE라는 항체에 의해서 매개가 되고요. 원인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음식물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지만 어떠한 약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엔세이드라고 얘기하는 뭐 브루펜 계열의 여러 가지 그런 해열 진통제로도 생길 수가 있고요. 벌레에 물려서도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원인이든 비만 세포를 자극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초가 될 때까지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음식을 먹었을 때 생길 수가 있고요. 약물을 복용했거나 또는 주사를 맞았을 때,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코로나 백신을 맞고 뭐 아나필락시스가 몇 명이 생겼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주사를 맞고 나서 조금 기다렸다 가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통증 때문에 쇼크가 오는 경우도 있고 저혈압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아나필락시스 때문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고는 15분에서 30분 정도 병원에 있으라고 얘기를 하죠. 운동에 의해서도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벌레에 물렸을 때도 그럴 수가 있대요. 그리고 추위나 더위에 노출됐을 때도 더 이런 것들이 야기가 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꺼내달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 뜨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건 알아두시고 아나필락시스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어떠한 특정한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다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러한 분들은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외래를 보실 때 꼭 말씀을 하셔야 되고 음식물 같은 경우에 저는 외국인 진료소에 있잖아요. 외국 아이들은 에피펜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휴대하는 펜 모양의 주사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것에 노출이 됐을 때는 그거를 이렇게 허벅지 같은 근육이 많은 곳에 근육 주사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아이용 용량이 다른데 그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친구들 보니까 가방에 하나, 학교에 하나, 그리고 집에 하나 이렇게 꼭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떠한 음식을 먹고 숨이 좀 찼다거나 아니면은 숨쉬기가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었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쓰러졌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고 에피펜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119에 반드시 전화를 빨리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약에 의한 거는 5분, 그 다음에 뭐 음식은 15분, 그 다음에 벌레에 물렸을 때 30분. 그래서 그 크리티컬 타임 이내에 조치가 돌아가지 않으면 사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119에 빨리 전화를 하시고 에피펜이 있다면 주사를 하시고요. 에피펜을 사용하지 못하는 적응증은 없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산소와 수액을 공급하면 좋고, 환자를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발을 좀 올려주셔서 혈압을 조금 올려주시는 거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을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어요. 아니 왔어요가 아니라 아 뜨거. 아 뜨거. 네. 아주 맛있게 잘 됐네요. 이제 너무 뜨거워서 조금 식으면 제가 PD님이랑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가까이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냄새가 PD님한테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꽤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나나 시금치전을 아침에 주시거나 간식으로 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나나 같은 경우에서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눈 떨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근육이 좀 아픈 일들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이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유소도 있지만 철분에 되게 중요한 공급원이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란까지 들어가잖아요.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들한테 필요한 영양분이 거의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바나나가 들어가서 굉장히 달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입맛 없고 아이들이 목이 붓고 목감기가 걸렸을 때도 이걸 되게 잘 먹거든요. 요거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보카도 마키입니다. 아보카도는
되게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뭐 쓱배송 뭐 이런 데 가보면은 가격이 옛날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고, 가끔가다 슈퍼에서 굉장히 많이 덜 익은 것들을 조금 모아서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익은 거를 싸게 사서 창문가에 둬요. 그러면은 한 2, 3일이면 금방 물컹해지더라고요. 그러면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보카도는 단백질도 굉장히 많이 있고, 뭐 버터, 식물의 버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제진료소에 있으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아이들이 이유식을 하는 게 나라마다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접종 왔을 때 이제 이유식 하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시작하려고, 너네 나라는 뭐부터 해?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나라는 쌀미음부터 안 해? 그랬더니 자기네는 쌀미음부터 안 하고 바나나 퓨레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뭔가 자기가 매시 할 수 있는 걸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게 할 수 있구나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아보카도면서 저한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야, 너네 나라 아보카도 너무 비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냉동 아보카도나 블루베리에도 보통은 이거 급냉을 시키기 때문에 영양소 파괴가 좀 덜하다고는 알려져 있거든요. 바나나 이유식은 달달해서 조금 걱정인 게, 아이들이 먹고 그 다음 이유식을 조금 덜 좋아할까 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우리 아이들 이유식을 할 때도 뭐 단호박이라든지 고구마 이렇게 좀 들쩍지근한 건 좀 뒤쪽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나중에 이유식을 계획하실 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보카도 마키는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재료는 오이, 아보카도, 그리고 멸치, 잔멸치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잔멸치는 여기 와서 물에 담궈서 물을 쭉 빼놨습니다. 짠맛이 너무 많으면 안 좋으니까요. 물에 담궈놨다가 물을 한번 쭉 빼고, 저는 한 번 더 이렇게 꼭꼭 눌러줘요. 이 키친타올은 뭐 나무 재료를 만들고 몸에 나쁜 성분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때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집에 산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거의 안 썼어요. 그만큼 제가 요리를 안 한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멸치들을 여기다가 접시에다가 담고요. 이 이유식 접시는 저희 큰딸이 태어나기 전에 선물 받은 거라서 거의 8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다음에 마요네즈가 있어야 돼요. 마요네즈는 오뚜기 골드 마요네즈가 맛있는 것 같습니다. 끝에가 별 모양으로 나와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요네즈를 조금 뿌려주시고요. 동무사님 요리 방송 진행을 잘하나요? 이건 PD님께서 드시고 오늘 배탈이 안 나셔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잘 비벼주세요. 저희 큰딸은 이걸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 둘째 딸은 이거를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걔는 아보카도도 안 좋아하고, 그다음에 자기는 그 딱딱한 멸치조림 이모님이 해주시는 건 좋아하는데 마요네즈에 있는 멸치는 싫어한대요. 근데 저희 큰딸은 또 마요네즈 멸치는 좋은데 또 그 멸치는 싫어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입맛이 너무 각양각색인 것 같습니다. 기호에 따라서 여기에 조금 어른들이 드실 거면 청양고추를 조금 썰어 넣으셔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드시는 경우에서는 여기에다가 저는 이제 멸치랑 아보카도랑 오이만 쓸 건데, 어른들이 드신 경우에서는 성게알이 통조림에 들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와사비를 좀 넣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요리 잘하는 것 같은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저는 한 3등분을 하고요. 이거를 겉에를 이렇게, 겉에랑 안이랑 좀 제가 따로 썰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조금 더 아삭아삭하더라고요. 저는 실은 오이를 되게 싫어해요. 오이 근데 이렇게 해서 먹는 오이랑, 그 다음에 일식집이나 이제 포장마차 같은 데 가면은, 제가 오이를 되게 싫어하다가 저희 집 앞에 이제 동작대교 밑에
포장마차가 되게 유명해요. 거기 옛날엔 연예인분들도 되게 많이 오셨는데 거기에 우동이랑 콩장어랑 닭똥집이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송구역 귀신 예배라고 12월 31일 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면은 저희 부모님은 다 약주를 거의 안 하시기 때문에 거기 그리고 교회 갔다 왔으니까 거기서 다 같이 남들은 술 먹을 때 오뎅이랑 꼼장어랑 닭똥집을 시켜 먹었는데 거기 가면 오이랑 당근을 쌈장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이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으로는 잘 안 먹어요. 오이 안 좋아하고 오이 비누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어디서 봤더니 오이를 싫어하는 유전자가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먹어요. 이거랑 그다음에 뭐 일식집에서 주는 오이는 먹는데 오이만 생으로 먹는 거는 잘 못해요. 이거랑 이 접시도 무민 접시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플레이팅이 제 요리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해야지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김동수님, 네,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집에서 해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번에 김동수님께서 텔레비에서 보시니까 자꾸 화면이 깨진다고 그러셨는데 오늘은 잘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칼질하는 거 보니까 되게 떨리는 것 같아요. 피디님 저 잘하고 있나요? 네. 되게 떨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이 싫어하는 애들은 군대 가서 오이 비누도 안 쓰죠. 네. 군대에 오이 비누가 있나 봐요. 되게 좋은 군대를 다녀오셨나 봅니다.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삐쭈님께서 친구 아이가 이유식 시작했는데 쌀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고. 실은 쌀을 먼저 시작하는 이유가 쌀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흔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쌀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으면 뭘 해야 될까요? 제가 한번 다음 주에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로는 쌀에 알레르기가 거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운영하는 채널 우아클에 보시면 이유식 편이 따로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뭔가를 먹고 빨갛게 되는 경우가 진짜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처음 그 음식에 노출이 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조금 농도를 옅게 해서 시작을 해보시다든지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진짜 쌀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경우라면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저도 고민을 해보고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찾아온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 약속을 지키는 편이기 때문에 다시 와서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보카도는 제가 요거 한번 닦아오기는 했거든요. 굉장히 썰 때 조심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오이 비누는 보급품이래요. 저희 남동생이랑 저희 남편은 훈련소를 오래 갔다 오지는 않았다고 해서요. 저는 군대 얘기 듣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되게 잘하죠. 그래서 이거 아보카도 씨를 심으면 예쁜 식물이 난다고도 그러더라고요. 네, 삐쭈님 다음 주에 이유식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껍질을 까는데 이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우아하게 칼로 안 까고 손으로 하기는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면은 조금 로스되는 양들이 있어서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손으로 뜯는 게 제일 잘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저는 손님 오실 때 치킨을 시키고 볶음밥을 할 때도 있고, 이거를 만들면 볶음밥을 안 해도 치킨 시키고 요거 준비하면은 손님 요리 초대로 딱 좋더라고요. 이거 정말 얼마 전에 시킬 때 완전히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왔는데 창문을
하루 반 놔뒀더니 주말 사이에 이렇게 예쁘게 잘 익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방송을 위해서 여기를 잘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손으로 이렇게 까는 거예요. 이러면 되게 편해요. 뒤집으면 딱 나와요. 네. 의사도 투잡시대. 저 요리를 잘 못해서 투잡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제가 옛날에 제빵 제과를 되게 좋아해서 케이크랑 이런 거를 많이 구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는 오븐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그 에어프라이어가 있는데 그걸로 한번 베이킹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여의치가 않네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김은 집에 가지고 계신 거를 쓰시면 되는데, 제가 까먹고 김을 집에서 안 가져와서 편의점에서 샀는데 양반김에서 올리브 김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피디님 드릴 거라서 제가 되게 몸에 좋아 보일 것 같은 걸 샀습니다. 그리고 햇반은 가라 현미밥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을 삼각김밥 하나 먹었거든요. 이거 끝나고 이거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크면석 밥. 그렇죠? 맞아요. 그 외국 아이들 밀가루랑 치즈에 알레르기 있다고 하는 친구들 보면 너무 안 됐더라고요. 외국 음식은 치즈랑 그런 게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게 주식인 친구들이 그러니까 되게 좀 안쓰럽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음식물에 대해서 알레르기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둘째 아이는 자기는 키위를 먹으면 키위를 먹으면 입안이 간질간질 하대요. 파인애플을 먹어도 간질간질하고. 그래서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조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무선님 대학에서 의학용 메스 쓰는 것도 시험 치나요? 메스를 쓰는 거를 시험은 안 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오스키라고 그래서 실기 시험을 보거든요. 모의 환자를 데려다 놓고. 근데 메스 쓰는 방법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저희 남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저희 남편은 외과니까 레지던트 교육용으로 이렇게 수술 키트가 조그만 게 있어요. 그래서 슈처 연습을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쁜 기다란 접시에 이렇게 플레이팅 해서 주시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성게알을 같이 주셔도 좋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무순 같은 것도 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먹기 전에 질문을 먼저 좀 볼게요. 딸기80님, 아이 스마트폰 중독되면 시력 저하도 올 수 있을까요? 중독이라는 문제와 시력 저하는 되게 좀 다른 문제죠. 근데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 자체가 많고, 또 이제 스마트폰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기기들이 다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과정에서 시력 저하가 당연히 올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아이들한테 큰 것 같아요. 한의원 봉침 시술 알레르기 쇼크사,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나필락시스 같거든요. 아까도 제가 이제 그 벌레 물리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벌레가 침을 쏘면서 그 침에서 들어가는 자기네들이 들어가기 좋도록 분비하는 뭐 이제 물질들, 이런 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나고, 특히 벌침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원인이 돼서 면역 치료 같은 것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시술 전에 테스트한다고, 네, 정말 이게 필요할 것 같고, 근데 가장 속이 상한 거는 우리가 피 검사를 통해서 모든 약물이랑 모든 음식에 대해서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반응을 겪을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 봉침을 하실 거면 본인의 체질을 잘 알고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무선님, 코로나 백신 한국에 유통되면 바로 맞을 건지 기다렸다 맞을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자궁경부암 주사가 지금 나온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외국에서 엄마들이 아직도 우리 아이 안 맞을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10년 가까이 된 주사에 대해서 안정성, 우리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모든 새로운 주사, 백신들이 나왔을 때 이거 맞고 무슨 병이 생긴다더라, 이거 맞고 뭐가 어떻게 된다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태까지 나왔던 백신들과 코로나 백신은 조금 개념이 다른 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코로나 19이 걸리면 죽냐 사냐의 문제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아직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보통 어떠한 약이나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은 치료 약제가 생기고 백신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순서가 반대인 것 같아요. 아직 치료 약제 정확히 나온 게 없는데 백신도 지금 굉장히 패스트 트랙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보시면 여태까지 발표한 게 2달 검사 결과를 보고 효과가 효능이 90몇 %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물이 또는 어떠한 백신이 상용화됐을 때 얘기들을 처음엔 어떻게 하냐면, 제약회사에서 환자군 원하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한테 실험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로 효능을 봅니다. 그래서 이거 시판하자, 사람들이 써요. 그렇게 되면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무슨 병이 줄어든다든지 입원이 어떻게 됐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임팩트라고 그래서 의료비가 얼마 절감이 됐다든지, 생산성이 얼마나 늘었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실은 지금은 연구된 지 아직 1년도 안 됐고 환자한테 임상을 해서 나온 데이터가 2달 데이터인데, 2달에 90몇 %인데 3, 4개월 후에 이 항체가 어떻게 변할지, 그렇게 되면 3, 4개월 후에 보호되는 그 최소 농도보다 더 항체가가 떨어지면 또 맞을 것인가, 그리고 변종에 대해서 이번에 미국사는 변종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종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게 지금은 괜찮은데 5년, 10년 후에 이 바이러스 RNA나 이러한 부분들이 내 몸의 유전자와의 어떠한 반응을 하지는 않을지, 내 것에 삽입이 되지는 않을지, 여러 가지 아직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바로 맞을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도 맞기 시작했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맞을 생각은 전혀 없고, 많이 기다렸다가 맞고 싶기는 합니다. 베라베라님, 쌀 알레르기는 크면서 나아지는지, 이 부분도 제가 따로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유전적인 문제인 거예요. 유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자체는 유전이랑은 상관이 없지만, 내가 알레르기 체질인지 아니지, 알레르기 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유전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성준님, 모유로 완모를 해서 분유를 안 먹어서 그런지 우유를 안 먹어요. 억지로 먹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두유나 여러 가지 단백질들로 보충을 해주시면 좋지만, 우유도 일부 조금 만드는 회사마다 맛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 만들어 주잖아요. 커피숍에서 쓰는 우유들도 보면 서울우유를 쓰는 데가 있고 메일우유 쓰는 데가 있고 연세우유 쓰는 데가 있고 굉장히 많은데, 저는 라떼를 만들었을 때 메일우유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서울우유가 조금 비린 맛이 있고 연세우유는 너무 고소하고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우유를 먹지 않는 게 조금 먹다 안 먹는지, 아니면 먹었을 때 설사를 하거나 아이가 불편해서 안 먹는지를 한번 봐주시고, 완모를 했다고 해서 우유를 먹지는 않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이가 좋아하는 맛있는 메이커를 좀 한번 찾아봐 주시고, 만약에 우유를 먹고 설사를 한다 그런 경우에서는, 제 친구 아들 같은 경우에서는
멸균 우유를 먹었더니 설사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팁들도 있으니까 굳이 우유를 안 먹으면 안 된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분유 같은 경우에서도 돌 지나서 먹는 분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시도를 해보시고, 우유가 물론 좋기는 하지만 점점 비만이라든지 뭐 성장 호르몬, 그러니까 소화한테 주는 성장 호르몬, 항생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반드시 우유를 먹어야 된다 해서 요즘은 조금씩 개념이 바뀌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제 외국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어렸을 때부터 저지방 우유를 먹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산양유 단백질을 조무선님은 드신다고 하는데 저는 산양유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먹어보질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한 번씩 조금 선호도가 있으니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아들도 코로나에 걸린 사례가 있는지 조무선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소아에 대해서 뉴스 노출이 너무 없고 대부분 성인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미국 CDC, 그리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서는 좀 연령대별로도 비교를 해보았어요. 우리나라도 보시면 지금 우아클의 제 개인 채널이 우아클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소아와 코비드 19에 대해서 영상을 2개 올려놓은 게 있고요. 비욘디에서도 제가 코비드 19과 독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소아들도 코로나에 걸리지만 성인에 비해서 무증상 또는 경한 증상이 훨씬 많고 훨씬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 중증, 뭐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된다든지 심장 역할을 해주는 기계죠. 에크모를 돌린다든지 중환자실에 가야 된다든지 이런 중환 환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사망률도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죠. 우리나라는 제가 발표했을 때까지만 해도 소아 사망 사례는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확인을 못해서 한번 그 부분들도 제가 나중에 한 내년쯤 돼서 백신과 더불어서 코로나 19 소아 쪽을 한번 정리를 한 1, 2월쯤 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이제 신농직 이사님이랑 2차례 같이 유전자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에 제가 이제 반응이 너무 좋고 주변에서 재밌고 신선한 자료라고 해서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쪽에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한 2월쯤에 같이 출연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놓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한번 2월 달에 신동직 대표님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무선님 산양유 단백질 광고 낚인 건 아니고요. 아이들 분유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산양유를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대체로 쓰지는 말아라. 할 수 없는 상황에선 산양유를 쓰지만 산양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는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 PD님의 반응을 보고 오늘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싸서 갖다 드릴까요? 네. 네. 잠깐 와주신대요. 맛있어야 되는데. 밥이 좀 식었어요, PD님. 제가 싸드리는 게 맛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차 PD님이 엄청 예쁘게 입으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 PD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기억력이 안 좋아서. 저 아까 손 씻었습니다. 그래서 아보카도 몸이 굉장히 좋다니까 아까 식사를 많이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이 PD님이 저 이대 후배시고 제가 학생회장을 했었는데 자연과학부 제 직속 후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좋아지면 회식하기로 했어요.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표정이 어떠신지. 하피디님 마음 상처 입으셨나요? 죄송합니다. 맛있어요. 맛이 있으시답니다. 네.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는 과마다 선후배 군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자연과학부는 군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 때는. 그래서 아직도 학생회 같이 했던 후배들이랑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선후배 관계가 센 과들이 좀 있지요. 무슨 과라고는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느낌이 좀 오시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대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그래도 옛날만큼 군기라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1년 재수를 해서 저보다 1살 어린 친구들도 저한테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군기는 옛날보다 많이 없어요. 차 PD님이랑 제가 얘기를 했던 건 아까 제가 뭐 연락을 하다가 차 PD님이 머리에 각인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요 전도 아이들이 있으시거나 손주가 있으시면 집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딸기 80님 질문 하나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생활할 때 식사 어떻게 해요? 저는 학생 식당에서 많이 먹었고 저희 연대는 매점에 떡볶이, 만두, 우동이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그걸 주로 먹었고 종합관이라든지 연세대학교 쪽으로 넘어가서 식사도 많이 했었고 근데 요즘은 오히려 삼각김밥, 라면을 좀 많이 먹는 것 같고 일하면서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우리 모두 건강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즐거우셨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맛있는 요리들을 또 다음 분기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주제로 만나고요. 제가 이거는 오늘 다 먹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